24시간 바다와 함께하는 어촌의 하루. 물때와 파도, 바람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인 완도에서는 수백 년 대를 이어 바다에서 양식장을 해오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김 주산지인 고금도의 전통식 김 양식장을 비롯해 완도에는 축구장 4만 8천여 개 규모에 해당하는 양식장에서 미역과 다시마 등 약 88만 톤의 해조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원만한 조수의 차이로 해조류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완도. 어민들에게 바다는 땀 흘린 만큼 내어주는 곳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다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식 시설은 늘었는데 오히려 생산량은 역행한 겁니다. 더 이상 아낌없이 내어주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조상 대대로부터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거를 많이 해오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이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종묘를 해놨을 때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제 어느 한 몇 년 전부터 기후 변화 1도가 지구 온난화의 1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미역이나 다시마가 수확이 예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는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 시대. 이대로라면 우리 식탁에서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먹거리로서의 해조류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지구를 지키는 환경 자원, 바로 블루카본으로서의 해조류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요즘 이렇게 기후 변화가 수온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육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럼 걔들이 못 살게 된다고. 플랭크톤도 종류가 달라지니까 물고기가 먹는 플랭크톤이 종류가 다르니까 맛이 달라졌어요. 옛날 맛이 안 난다고. 근데 김미역도 이거 여기서 못 기르게 이제 되는 오염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해야 한다. 블루카본인데 해조류의 재발견, 탄소를 품은 블루카본.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와 해양 생태계를 지켜낼 구원 투수. 해조류가 열어갈 바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조류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해조류 산업의 중심 완도. 올해 초 이곳에서 바다의 새로운 미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지자체와 민간기업, 어민이 탄소 흡수원인 바다숲을 직접 조성하고 관리해 생태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수산 측면에서도 빠른 법, 제도, 정비를 통해서 생태계도 복원하고 탄소 정책에서의 거래 제도까지 준비하는 것들을 올해 시범 사업을 저희가 10개소로 개최하고 내년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더불어서 법령과 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어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탄소 거래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수확량이 양은 비슷한데 품질이 조금 올해는 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뻘이 빨리 찬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물 같은 게 막 이상한 게 오른다든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완도항. 기대와 설렘을 실은 관공선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의 첫 사업지인 청산면 모서리 앞바다.
보통 식용 미역은 채취하지만 이 사업은 탄소 흡수를 위해 그대로 바다에서 녹아 없어지게 두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창고인 셈입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을 아까 보셨던 재료비와 노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소득, 즉 어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됩니다. 오늘은 시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 탑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바다숲 사업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고요. 국가 NDC에도 바다숲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바다를 잘 활용해서 가장 가치 높은 수준의 탄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저희 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더 확인하고 또 추진 방안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모서항. 바다숲 탄소거래 시범 사업의 첫 결실을 눈앞에 두고 양식장을 살피는 점검반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게 지금 약 1.8에서 2m까지 자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헥타 양식장 안에 약 40줄 정도의 미역을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면으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완도에서도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이곳은 우수한 양식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요? 어민들이 해조류 성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바닷속 미역을 끌어올리자 사람 키보다 큰 2m 이상의 미역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년 11월에 이식한 미역이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시작된 바다숲 탄소거래 시범 사업은 단순한 양식을 넘어 탄소 중립 실현과 어촌 소득 증대까지 꿈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얻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이제 바다연금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해조를 단순히 먹는 수산물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탄소 흡수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이를 완도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정책이 바로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기후 소득을 제공하는 완도형 바다연금입니다. 결국 블루카본을 집중 육성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완도군의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상 기후로 인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수온과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뜨거워진 바다는 어장을 사라지게 했고 양식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일본의 해수면은 매년 평균 3.5cm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본 가나카와 현에 있는 수산기술센터. 우리보다 앞서 해양 환경 변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일본 전역에 대한 해조류 기초 조사를 마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神奈川では昔そのカジメの藻場が至る所にあったんですね。でそれが神奈川の海では今から15年ぐらい前にだんだんとなくなっていって今では神奈川の海の相模湾っていう場所からは大きなカジメの藻場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でそのカジメの藻場自体はいろんな生物の住処になっているので水産で漁業で取れる魚や貝の住処であるカジメの藻場を復活させるためにカジメを作ってそれを海で増やすという取り組みを始めました。
이곳은 감태 양식 시설입니다. 30개가 넘는 수조에서 복원 사업에 사용될 다양한 개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씨앗을 배양해 교배한 다음 작은 잎을 만들어 수조에서 성장할 때까지 키워내는데요. 매년 봄이 되면 이곳에서 키운 감태를 바다에 이식합니다. 대형 갈조류인 감태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조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런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ここは海藻を神奈川の海で海藻の森藻場を作るために育てている海藻で今この見てたのはカジメという海藻で、今日これからこのカジメを海の中で設置して、人工的に、藻場を作る、そういう取り組みのために用意したものを、ちょっと今確認してたというところです。 일본 연안에서도 해저류가 감소하면서 수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복원 사업을 통해 해저류 군락지인 바다숲이 조성되면은 각종 어패류와 해양 생물이 모여들면서 생태계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민들의 어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다숲 복원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そのカジメ増やす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やっぱりこう亡くなってしまった理由っていうのは複数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水温の問題や魚ウニに食べられて亡くなるっていういろんな問題があるんで、増やすっていうこと自体がその自然の流れに逆らうことなので、やって全部がうまくいくっていうことはほとんどなくて失敗ばかりなんですけども、一部地域では自分たちが育てたカジメを海に持って行ってそれが周りに広がって増えているっていう場所も出始めまして、徐々にではあるけどもカジメを増やす活動自体が実を結びつつあるのかなっていう実感はあります。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지정해 황폐해져가는 바닷속 생태계를 알리고 해양 정화 활동과 함께 바다숲을 조성해 왔는데요. 최근 해저류가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으면서 바다숲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먹이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해조류. 해조류는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를 저장하고 죽은 뒤엔 퇴적층으로 내려가 탄소를 격리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조류를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 내년 말 보고서가 발간되면은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확보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이른바 바다숲 탄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과 어민의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지역 활동,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소 감축량을 이제 건강하게 또는 의무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제조 다양한 산업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활동들이 지역민하고 같이 하게 되고 특히 해안을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어업인 단체들과 함께 가꾸어 나가고 또 자연 기반이라고 해야 하는 해법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는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자연 기반은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년 그 지역은 탄소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감축의 비용보다 조금 낮은 비용으로 조성을 할 수 있게 되고 낮은 비용으로 유지 보수 관리되고 그게 총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 탄소 중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ESG 활동 측면에서는 기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또는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한국전력은 완도군 장좌리 장도 앞바다에 잘피 1000주를 이식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잘피는 바닷속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해초의 일종으로 염습지, 맹그로브 숲과 함께 세계 3대 블루카본 중의 하나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고 블루카본 서식지를 넓혀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 중인 잘피 가운데 약 40%가 완도 연안에 분포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엔 완도 해역에 심은 잘피의 생존율이 평균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루카본으로 인증된 잘피의 국내 최적지가 완도 해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한때 지천이었던 우리나라의 잘피 군락지는 1970년대 이후 70~80%가 소실됐습니다. 잘피가 사라지자 바다는 사막처럼 변했는데요. 완도군은 바다의 호파로 불리는 잘피숲 복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잘피 10만 주를 신지면과 청산도 해역에 심어왔습니다. 또 만들어가지고 다 만드신 분들은 저희 이 망태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조류가 바다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바다를 물공기도 순환시켜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아직 저희 바다는 망남리는 이렇게 전복을 수년 지금 하고 있고, 해조류의 이 모든 80%가 바다가 다 해조류예요. 그래서 바다가 더 깨끗하고 오염물질 환경을 정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진지리들이 지금껏 70~80~, 100년 된 이런 진지리들이 지금껏 이 뿌리가 이렇게 자연 인공이 아니라 자연 풀 생태계를, 육지처럼 풀 생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0년) 넘게 지역 환경 시민단체인 요코스카 바다의 시민회의를 이끌고 있는 가와구치 마사토 대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는 해양 오염과 바다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넘어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생태계 복원과 블루카본 확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横須賀三浦半島はですね、海に囲まれた場所なので、身近な場所に海があるわけなんですね。そこの海の環境、身近な海の環境を考えるきっかけづくりっていうことを主に市民に対して知ってもらいたい、体験し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活動を行っている市民団体です。 일본 블루카본 정책의 구심점은 지역사회의 동참. 이를 위해 요코스카 바다의 시민회의는 잘피 이식과 모니터링을 통해 바다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바다를 되찾는 일, 요코스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僕らがそのフィールドとして、海の再生活動を行っている場所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は、今のところ順調に、アマモだったりコアマモだったりとかっていう海藻類がすごく増えてきている状況になって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海藻類が増えてくるとどういうことが起きてくるかというと、 いろいろな海の生き物たちが集まってくるんです、そこの場所に。で、その集まってく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フィールドは今まで何もなかった場所だったので、子どもたちそして市民の、多くの人たちが何も注目をするような場所でもなかったし、そこに来るような、ことも全くなかったんですね。ところが海藻が生えることによって、そして海の生き物がそこに集まることによって、じゃあその海の生き物をそこに見に行き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で、
で、多くの子どもたち、市民たちがそこの場所に足を運んで、自分たちが海の中に入るっていうことが体験できるようになってく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僕らはまさしくそういうことを狙って今後の活動を展開していきたいな。해조류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바다의 숲인 해조류는 탁월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해조류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완도가 친환경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국 해조류 박람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개최된 프레 박람회의 성공 경험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오는 2028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완도국제 해조류 산업 박람회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해조류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와 학술 분야의 성과도 돋보였습니다. 완도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추진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2,170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이 중 822만 달러는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중국 등 11개국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면서 해조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해조류 박람회 할 때도 솔직히 말로 저렇게 해조류 이런 해조류나 뭐 전부 다시마 하는 것들을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노력들을 하겠지만 이제 수출 판로라든가 판로 개척이 좀 많아야 돼요. 솔직히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게 와닿다 보니까 수출이 많아지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1의 전복이나 뭐 해조류 양식이 완도권이 1순위인데 이거를 지금 판로가 지금 정해진 판로로만 나가다 보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양을 생산자들은 양이 많아져야지만 그래도 수입원이 높아지는데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생산자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박람회 기간 열린 국제 행사들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완도군은 블루카본 국제 포럼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을 연달아 개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요즘 이렇게 기후 변화가 수온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육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럼 개들이 못 살게 된다고.
플랭크톤도 종류가 달라지니까 물고기가 먹는 플랭크톤이 종류가 다르니까 맛이 달라졌어요. 옛날 맛이 안 난다고. 근데 김, 미역도 이거 여기서 못 기르게 이제 되는, 오염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해야 한다. 블루카본인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 흡수와 기후 위기 대응 전략, 그리고 해조류 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양에서 이런 적조 현상이나 또는 온도가 수온 높은 데서는 이미 생육 환경이 안 됐으니까 다른 형태로 변해시켜야 한다. 지금 오늘 심포지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블루카본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걸 키워나가야 하느냐. 이제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와 해양 오염으로 바다 곳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사와 감소하는 어획량,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삶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어업 활동을 지속하고 황폐화된 바다를 살려낼 방법, 바다의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바다숲 탄소 상쇄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탄소 상쇄 제도란 기업과 어민이 바다숲 사업에 참여해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 거래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과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 어촌계의 새로운 활력이 될 바다숲. 해조류를 복원해 바다숲을 조성하고 블루카본을 확대하는 사업의 핵심은 어민들의 참여입니다. 결국 활동을 하는 주체는 어업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공간의 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마을어장이라든지 이런 양식어장들이 있겠죠. 기업들이 양식을 하거나 마을어장에서 해조류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을 잘 아는 지역민들이나 어업인들이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인건비 성격의 농비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대적인 해조류, 잘피 또는 여러 가지 연안에서의 활동들을 하기 위한 종자, 이런 것들을 또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대량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만 마련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로 행위 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번 잡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고기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투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도에서는 이를 위해 해조류의 탄소 거래로 창출된 수익을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완도형 바다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연금은 어민들이 기존의 해조류 양식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증된 탄소 흡수 성과를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기업과 거래해 추가 수익을 얻는 모델. 아직은 시범 단계에 있지만 내년 말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으로 공식 인증될 경우 해조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조류 블루카본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시장 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인 만큼 직접적인 탄소 거래 대신에 참여 어민들에게 해조류 종잣대, 그리고 인건비, 또 양식 시설비, 그리고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소득 활동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탄소 크레딧 거래 표준이 확립이 되면 ESG 경영을 위해 탄소 상세가 필요한 국내외 대기업들과 매매 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본 미우라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 조카시마.
예로부터 어종이 풍부해 수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특산물들이 잡히지 않으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유는 고수온의 영향으로 바닷속 해저류의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城ヶ島はですね、一周4キロの島なんですよ。で岩場が主な、漁場になってまして、そこで、昔から、伊勢海老、アワビ、サザエを、中心として、漁をしてます。でここ15年ぐらい前からですね、磯焼けという問題が出てきまして、で城ヶ島にはカジメという海藻が一番多いんですけども、そのカジメを餌にする、貝類や、それを住みかにする、エビ類とか魚がどんどんやっぱり減ってきてるのが現状で、やっぱりその海藻がなくなるのはやっぱり温暖化の影響で。アイゴブダイという、海藻を食べる魚が、どんどん増えまして、海藻がどんどんやっぱり減ってます。その影響で、他の生物がやっぱ取れなくなったりで、水温の方がやっぱり昔と思うと少しずつやっぱ上がってきてます。で夏場になるとやっぱり30度ぐらいまで上がっちゃうので、やっぱりその水温の影響で、物が取れなくなったり。でその海藻を食べる魚っていうのは冬場は実際に冷たい水温でいなくなっちゃうから死んじゃうんですよ。それが今暖かくなったもんで一年中海藻を食べるようになって、どんどん増えて、現状海の磯焼けがひどくなって取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 생태계가 무너진 바다를 살리기 위해 섬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업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저류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년 봄 수산기술센터에서 배양한 감태를 마을 앞 바다에 이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태 복원 사업은 다이버들이 감태 개체를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직접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태 이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태가 군락지를 형성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건데요.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복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식한 감태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감태를 먹어치우는 독가시치와 성게를 포획하는 작업도 어민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ハヤトがあともう2回だな。ハヤトが1回、翔太が2回。うちの方では、15年前からですね、その海藻を食べる魚、あとウニも増えてるので、そのウニを、取ってます。で、その活動をですね、日本の水産庁の活動で水産多面的というのがあります。その活用を利用して漁師がその魚が一番取れる時期に、まとめて漁師で、網をかけて取るのという活動と、あとやっぱりウニも今までそんなに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ウニがいることによってやっぱり新芽が食べられちゃうんですよね。でそれがないようにウニも、漁師でみんなで一緒に、駆除をしてます。 육지에서 여객선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완도 금일도.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지입니다. 오전 9시 경매가 시작되면은 전국에서 온 상인들이 다시마 더미를 누비며 품질을 확인합니다. 매년 봄 햇다시마 윗판이 시작되는데요. 그해 작황에 따라 평균 단가가 결정됩니다. 금일도는 일조량과 해풍 등 자연 조건이 뛰어나 최고 품질의 다시마를 생산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상 기온으로 매년 수확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조류에 뻘이 많이 찬다든가 이러면 수온이 올라와서 뻘이 위로 뜬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조류, 뭐 김, 미역, 다시마 전부 다 뻘이 차기 시작을 해요, 제품에. 그러면 그걸 이제 수확할 때 저희는 다 물로 바닷물로 세척을 하면서 수확을 하니까 그만큼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일도 힘들고. 맛과 향이 좋아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완도 다시마. 다시마의 섬으로 불리는 그 밀도는 주민 1,300어가 중 420어가가 다시마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시마는 날이 더울수록 상품성이 좋지만 그만큼 어민들의 고생도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다시마는 채취에서 건조하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수확량 감소까지 겹쳐 갈수록 어민들의 수입이 줄고 있는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일면 동백리를 비롯해 완도 6개 지역이 바다숲 탄소고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겁니다. 이 사업은 어민이 직접 바다숲을 조성 관리하거나 해조류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해조류가 흡수한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 보고, 검증해 이를 탄소 크레딧으로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금일도에서는 다시마 양식장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어촌계는 국내 최초로 해조류 탄소 크레딧의 실증 과정을 검증하는 핵심 기지가 됩니다. 초기 시범 사업 특성상 당장 눈앞의 그 직접적인 거래 수익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제도적 표준과 거래소가 정립되는 그 시점부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완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의 다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주도적으로 또 기여하며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블루카본 거래 시장의 포문을 연 완도. 이번 사업은 어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수익 전환 가능성을 실증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완도는 기존 사업지와 신규 사업지 6곳을 포함 총 7개소가 사업 대상지가 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블루카본 시범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구 에너지의 90% 이상을 그동안 해양이 저장해 왔었어요. 근데 이게 한계치에 다다랐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식하고 있는 해조류와 같은 것들이 신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국제 기구들은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결정하는 지금 과학적 방법론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제도들을 해양수산부나 정부 그리고 역할을 주어졌던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이 지난 2021년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가 주목한 건 전남 완도 해역의 대규모 친환경 해조류 양식장이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며 온실가스를 제거한다는 나사의 해석 이후 국제적으로 완도산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완도군이 초청을 받아 미국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과 연구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 real potential for a nature-based solution, but also something that has nutritionist value and is an important ecosystem for species all over the world. So I say we continue to explore what seaweed is all about. 국내 기초지방단체 중 나사 측과 실무 협의를 벌인 것은 완도군이 처음입니다. 완도 해조류 양식장에 3개의 이목이 쏠리면서 해외 해조류 양식 전문가들의 완도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친환경적인 양식장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둘러보고 해조류 산업의 모델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완도가 지구촌 양식 사업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도 주목했던 완도의 청정 해역과 또 맥반석이 깔린 우수한 양식 여건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내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 미역, 다시마의 안정적인 생산 기틀을 지켜내고 그리고 시장 수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본이 되는 양식 산업을 탄탄히 다지면서 또 미래 블루카본 시장 가능성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완도군이 나아갈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향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블루카본 양을 산정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탄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블루카본 확대 정책의 기초는 장기적인 연안 모니터링과 꾸준한 복원,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코스카시는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전부터 관련 부서는 물론 어민과 주민, 기업이 동참한 회의를 만들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国際的な枠組みとして、パリ協定ということで、脱炭素の問題は世界的な問題とし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それを受けて日本政府でも、2050年に向けて、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社会の実現ということで掲げて、各自治体もそれに基づい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今申し上げた通り、地球温暖化の問題は世界的な問題ですけれども、その一方でその解決のためには国ですとか自治体、それから市民一人一人の取り組みが重要というふうなことで、横須賀市役所ではゼロカーボン推進課というふうな名前を付けた課があって、そこを中心に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 이를 위해 도입된 게 제2블루 크레딧 제도인데요.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구입한 자금을 시민단체의 활동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건의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실제로 미쓰비시와 도시바 같은 일본 기업에서는 톤당 400달러의 블루 크레딧을 구매해 실적화하고 있습니다. ブルーカーボン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中で、こうした海の環境問題が大きく広がっているというふうなことが少しずつみんなにお知らせすることができて、そういったことの動きが少しずつ出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まず大きな変化の一つ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なかなかその、ブルーカーボンの取り組みについては今まだ試行錯誤の状態ですので、課題の大きさに比べて、横須賀市単独で取り組みを進めるのに非常に限界があるというふうなことで、先ほどもちょっと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横須賀市だけでなくて三浦市、鎌倉市、逗子市、葉山町の三浦半島4市1町が連携し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というふうなところです。今後はですね、こうした連携をさらに広げながら、ブルーカーボンの取り組みをさらに広げ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바다가 흡수한 탄소가 새로운 소득이 되는 시대.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거래 사업을 통해 바다연금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바다숲 조성과 지역 핵심 산업인 해조류 양식을 융합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바다연금. 어촌에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진짜로 힘든 건 어민이 힘들고 그렇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본인이 다 어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문제죠. 이제 나라에서는 지금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 부표나 로프 이런 정도죠. 이 정도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 있습니다. 완도군은 이를 위해 블루카본 TF팀을 구성. 유휴 양식장과 블루카본으로 활용 가능한 해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요. 나아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 크레딧 선구매 의향서를 적극 확보해 실질적인 거래 생태계를 다진다는 계획.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조류 블루카본 사업과 완도형 바다연금의 완성.
해저류가 열어갈 바다의 미래입니다.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수산학과 관계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지속 이용을 하되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숲. 예를 든다면 2330년까지 약 54,54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해저류 서식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을 잘 이행해야 되고요. 이행 과정 중에 지역 및 또는 다양한 연구 또 다양한 산업계하고의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국내에 표준화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국제협력까지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게 아마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더 이상 고기만 잡는 곳이 아닙니다. 탄소를 정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블루 이코노믹 핵심 기지. 친환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양식법이 시작된 완도는 해저류 산업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후변화에 맞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국제기구의 체험 학습장이 됐는데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해저류의 가치를 알려온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를 흡수하며 지구를 숨쉬게 하는 블루카본. 해저류는 이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검은 종이라고 외면받던 김이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며 어촌 경제는 물론 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K 해저류의 반격은 이제 시작됐습니다.